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사업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회사에서 격리 생활을 했었고 남편은 유통물류에서 일을 했었죠. 그렇게 둘이서 결혼을 하고는 조그맣게 제가 사무실을 관리하고 남편이 유통영업과 배달을 하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유통계약건으로 새벽에도 서울에 올라가 다음날 배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려오던 남편을 볼 때면 너무 안타깝기도 했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꾹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정말 사업 초창기 때는 수만 번 돌릴 틈이 없이 기도를 하며 하느님 여기가 지옥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딸을 낳고도 돌보지를 못해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가정집 구조로 회사를 차리고 저녁에는 일하면서 딸을 사무실에 놔둘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노력이 통했는지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조그만하던 회사는 어느새 7층짜리 건물을 세워 창고로 쓰게 되었고 직원들은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살 정도가 되었고 아이가 원하는 건 해줄 정도가 되었죠. 문제는 그러면서 남편이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수금한 돈을 들고 은행 VIP실에 찾아가 퇴근할 때까지 놀다가 오는 등 회사 일은 신경도 안 쓰고 들어와서도 맨날 골프 약속에 놀러갈 일만 잡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3시만 되면 항상 집으로 먼저 가버립니다. 회사 내부 관리 같은 건 전부 다 저에게만 맡긴지라 저도 퇴근 시간은 빨리 졌지만 간혹 일이 생기면 밤늦게까지 장보를 맞추고 직원들을 닥달하는 악녀 몫은 언제부터인가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죠. 그런 일들로 인해 점차 불만이 쌓여가는 도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댁의 막내입니다. 위로 큰형이 2명이나 있고요. 저희는 지방에서 살고 있지만 아주버님들은 서울에서 삽니다. 저희도 성공했다고 해도 아주버님 가족도 엄청 성공하셨고요. 아주버님들이 실은 내색을 비치자 그대로 시어머니를 저랑 상의도 없이 모시고 온 남편 시어머니 아키라 싸울 수도 없었지만 40 반의 나이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에 시달리다 집에 오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더군요. 음식간이 안 맞다는 등 애들이 학교에 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이러다 애들 망치면 어쩌냐는 등 별의별 소리를 하며 10수년도 더 넘은 저의 결혼 생활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터치를 하시더군요. 그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한 번은 제가 자궁 근종이 생겨 수술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오지도 않고 저희 딸이랑 아들만 와서는 병실을 지켰었죠. 그걸로 태어나요. 남편과 대판 싸움을 하자 시어머니는 자신도 그 수술했다며 바쁜 남편 그런 시덥잖은 일로 뭐라 하냐며 내조를 해야지 하는데 진짜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말 맞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이건 저와 남편이 문제니 좀 빠져주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합니다. 인연이 어디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화를 내고 남편도 지 엄마라고 저한테 소리 지르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만의 기준이 있고 이건 남편과 저희 문제이고 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게 못 드신다고 계속 그러시면 아주버님 집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가시라고 아주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뱀보다 지독한 년이 이때까지 연기를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더는 말해서 뭐 하겠냐 싶어 제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지셨고요. 이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더군요. 남편보다 저는 더는 못하니 당신이 빨래 청소하라서 해서 모시던가 하라니까 알겠다더니 그날로 어디서 가정부 아줌마를 데려오더군요. 근데 가정부 아줌마가 생긴 게 뭐랄까요, 예쁘게 생겼더군요. 그리고 제 집안일적인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가끔 일이 적은 날 집에 들어갈 때면 가정부 아줌마와 남편 시어머니가 3명이서 앉아서 과일도 먹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계속 신경에 거슬리더군요. 그러걸로 뭐라 할 수도 없는데 뭐랄까요? 여자의 촉이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보고는 계속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할머니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찜찜한 그들의 모임들을 몇 달간 바라보던 도중에 저는 자궁 근종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가 있던 도중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집에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안 가라고요. 고등학생이 저희 딸 자정이 다 돼서 돌아오고 새벽 일찍 학교를 갑니다. 자정이 다 되어 집에 왔더니 큰 방에서 딸이 온 줄도 모르고 남편과 가정부 2년놈들이 히히덕거리다 딸이 우연히 들은 거였죠. 차마 문을 열 용기는 없어서 못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이 뜬 눈으로 밤새울 때까지 그 여자가 그 방에서 나오는 건 못 봤다고? 새벽 일찍 학교 가야 돼서 나가면서 신발장을 뒤져봤는데 신발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신발을 숨기고 들어와 제가 없으니까 몰래 그 방에서 남편과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저희 딸에게 걸린 거였죠. 그 아픈 와중에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딸 보고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아는 척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는 아파트 주차장 남편 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그 여자를 보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죠. 일단 분노를 억누르고 사진을 찍으며 택시를 타고 그날 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모텔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경찰에 전화까지 했으나 간통죄 폐지로 경찰 대동 같은 건 이젠 안 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를 통한 상담 또한 심부름센터 같은 건 오히려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말에 고심 끝에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충격적인 절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가정 분연이 불륜인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도 이 사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을 시작하였고 위자료 소송을 제가 이겨서 겨우 1,500만 원을 받더군요. 남편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헛소리를 찌거리더군요. 돈도 없는 년이 집안 시집와서 호사부리더니 이젠 남편 쫓아는 거냐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얼굴에 물 뿌려줬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어디 당신 아들이 잘났나? 내가 잘났나? 누구 재산 기여가 큰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당신이랑은 이제 시어머니 관계도 아니니 앞으로 반말하지 말고 나가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난리치는 거 겨우 쫓아내고 소송했고요. 재산 분할 다 받고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는 회사 들고 간다길래 한번 잘 돌아가나 들고 가랬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 제 피땀이 들어간 그 회사 폭삭 망했더군요. 직원들 횡령에 관리도 안 되었고 진짜 마음이 엄청 고소하더군요. 상간녀랑도 회사 망하고는 잘 안 돼서 헤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저한테 찾아오지는 않네요.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 하필 그런 더러운 일을 겪어서 걱정 많이 했지만 걱정과 달리 잘해주어서 명문대 들어갔고요. 전 이혼하고 받는 재산으로 딸이랑 오붓하게 현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말하길 이제 자기가 성인 되었으니 좋은 남편 새로 구하라네요. 세상 만사 이야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